자, 안녕하세요. 진시한국제학교 10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공간 변화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역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다. 뭐가 있었죠? 뭐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호치민시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가 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은 지역 조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무엇을 조사하는지, 조사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 이런 산업화, 도시와 교통수지 발달로 지역의 공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면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조사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리 정보를, 자, 지리 정보라는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무엇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고, 건물의 높이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리 정보인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조사 활동을 지역 조사라고 합니다. 자, 지역 조사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거나 지역의 공간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지역 조사의 순서와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선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제, 예를 들어서 인구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구는 조사하지 않고 어, 뭐가 있을까요? 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기후만 조사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조사 주제를 정확하게 결정하게 되면 이 조사 주제에 맞는 방법과 대상을 선정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자, 적합한 지역과 조사 방법을 선정한 다음에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하는 방법은 이거는 발표지 3개짜리예요. 실내 조사라고 하는 것과 야외 조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조사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실내 조사가 중심이 되겠죠. 특히 실내 조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 지역 신문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특히 옛날에는 지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구글 지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성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지형도와 비슷한 그런 지도로도 볼 수가 있고 항공사진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내조사 너무 훌륭하죠. 문헌 자료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미 조사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 또 남들이 조사했던 통계 자료를 내가 사용하는 거, 또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문을 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실내조사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설문을 제작한 다음에 주민을 만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걷었어요. 근데 지금 구글 설문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온라인 수업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하게 되면 구글 설문 하잖아. 그러면 그 구글 설문을 실내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야외 조사는 실내 조사에서 얻은 파악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직접 만난다던가 좀 만나고 싶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학생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수업하는 게 온라인 수업 기간이라서 사람들 못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사진 촬영할 수도 있고 또 관찰, 실제로 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실외 조사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분석해야겠죠. 수집한 지리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그래프, 통계 지도, 표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특히 주제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했던 거. 먼저 조사 주제.
방법, 뭐 온라인 코로나 3차 유행 이후에 호치민시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호치민 사회의 산업화 이후의 변화 이렇게 조사 주제를 하게 된다면 지역은 호치민이 될 테고 방법은 뭐 실내 조사와 실외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실내 조사, 인터넷을 활용하고 각종 문헌들, 논문들 이런 것들 활용하고 야외 조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표 등으로 지역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택 한번 볼까요? 평택은 지역 공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궁금했어. 그래서 어떻게 조사했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토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항공사진 찍은 거죠. 평택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또 평택 사람들의 시민들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보니까는 뭐 교육, 또 부동산, 뭐 예, 운서, 뭐 금융 이런 데도 많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자동차 가봤더니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있더라 그런 거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평택시의 변화는 어떤가? 한번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봤더니 산업 구조가 변화했더라. 어떻게 변했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변화하더라. 그 이유를 봤더니 어때? 왜 변화한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서해안 개발 거점 도시가 육성되면서 또 무역항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신흥산업단지가 됐대. 그래서 2차, 3차 산업의 위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토지는 어떻게 변화했어? 옛날에는 자연 상태의 토지 이용이 대부분이었죠. 자연 상태. 그런데 항만, 도로,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녹지 면적은 감소했고 산업화를 해서 공업이 발달하면서 무슨 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가 증가하면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도로를 확충하고 교통로를 주변으로 각종 시가지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달라진 것 같아.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어요? 총 인구 수와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했죠. 잠깐만요. 증가했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총 인구수 95년도, 그러니까 90년에서 95년 사이에 확 증가했죠. 몇 배? 이게 5배 정도, 한 4배 정도 확 증가했네, 그렇죠? 외국인 수도 확 증가했잖아. 자, 이렇게 인구수가 증가하더라. 그 인구수가 왜 증가하나 봤더니 어, 앞에서 본 것처럼 공업 단지가 만들어졌고요. 그쵸? 산업 구조가 달라지게 되었고, 산업 구조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 아까 그 사진 보면은 자동차 공업을 비롯한 각종 공업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 뭐가 증가했죠? 각종 공업의 일자리가 증가했죠. 일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유입도 활발해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3차 산업으로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고 고급 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